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고 단점을 보완하게 되고 보완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먹거리는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현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먹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지속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원시 시대에 생식을 해왔잖아요. 그죠? 생식의 근본적인 단점은 뭐냐 하게 되면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다 보니까 독초, 그 음식을 보면 독에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생식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점 뭔가 하게 되면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흡수력과 독성을 가지고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하는, 뇌에서 하는 영양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 단백질 함량 부분이에요. 머리에서 뇌에서 쓰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단백질 공급원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결국은 뇌가 활성화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원시 시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적었죠. 굉장히. 그런데 우연치 않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난 걸 갖다가 익힌 고기를 생식을 먹다가 그걸 먹어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익힌 거 먹으니까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흡수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독성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 과학에서 밝혀놓은 퍼센트로 본다면 생식은 흡수력이 30%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또 독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을 이겨내지 못하는, 면역성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게 되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식으로 불을 발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익혀서 먹으니까 단백질 공급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식을, 그죠? 그리고 독성도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혜가 늘어나면서 인류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급성장해온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성장이라고 하는 요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모순이라든가 잘못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원리를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된 게 60, 70년대죠.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더 나올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과학이라든가 문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약 25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돼요. 그때가 되면서 갑자기 9988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일본에서는 전홍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학파들이 뭔가 하게 되면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 살기 위한 것을 찾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인문학적인 부분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 인식도 재인식되게 되는 상황이 먹거리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자연농법, 자연농법에서 근본적인 보게 되면 뭐예요? 우럭농법이라든가 미꾸라지 농법, 참붕어 농법,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처음 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분들. 농사도 이때까지 농약이란 제초제 해가지고도 잘 안 되는데 우렁 키워가지고 오리를 해가지고 되냐? 오리를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 농뚱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를 심는데 우렁하니까 이게 시기라든가 시점들이 잘못 맞춰가지고 우렁이 다 깔아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뭐예요? 조금씩 우려사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세대들이 기농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해서 다시 환환이 되는 사회로 다시 도시로 나오는, 그 지금 한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죠, 지금 기농이.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제 효소로 감독하게 되는 이 시점에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용어가. 효소가 뭔지 모르면서 갑자기 효소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만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붐이 일어났죠.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집에서 기술도 없고 잘 모르면서 무주꾼하고 집에서 막 매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죠. 일년 농사를 저기 가가지고 심어서 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매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 삶,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살만한 시대가 되고, 시대의 우주의 흐름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흐름도 어느 정도 차서 다음 사항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먹거리에서부터 나온다. 그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먹거리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발효인데 발효의 주 재료는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 시점에 되게 보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농약 제초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급속도로 정착됐거든요, 이것도요. 저 다닐 때 보게 되면 뭐예요? 집구리 끊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게 학교에서 그애는 테디비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발효시켜서 가고, 이런 거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고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쓰면서 집에서 지금은 보편상으로 조그만 풀만 나오고 하면 제초제 해가지고 다 죽여요. 너무 깔끔해져요. 그러면 이 제초제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죽이게 만들게 되고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로 먹게 되는 상황이 돌아오기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게 되면 결국은 편하고 빨리 쉽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된 거예요. 농약하면 조금 쉽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의 원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양이 뭔가 면역성과 저항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배하는 재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편하게 쉽게 빨리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때로 떨어지는 재료를 키운 거예요. 농약을 죽여서 주위 환경을 다 바이러스 죽이고,
그러면서 축진제를 즐겨가지고 빨리빨리 자라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인간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뭐가 또한 발달되기 시작했냐 하게 되면 시각이 발달됐어요. 보는, 눈으로 보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가는 이것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귀, 언어, 듣는 귀 해서 이게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냄새죠. 그뿐만 아니라 맛이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의,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잘못된 상식에 뭐예요? 두드리면 나오는, 쉽게 빨리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 식도 빨리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미치는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키워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늘 해왔던 용어를 한 두 가지를 설명한다면, 정성이라고 하는 용어, 이거에 안 맞죠? 정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손맛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교육을 가게 되면 언제부턴가 서양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과 이론화하는 원리들을 인식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느새 자리 잡으면서 뭐요? 이 듣는 기라든가 보는 기라든가 냄새 맡는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내가 하는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의 요구의 근본적인 용어들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뭐를 하려고 하면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스토리가 만들어지려고 하게 되면 옛날부터 해왔던 역사와 전통적인 부분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만들어지게 되고, 그 근거 자료는 뭐냐? 믿음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위에다가 스토리 할 얘기도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보게 되면 건물만 보더라도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역사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맞는 요구의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안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없애버렸어요. 가장 대표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에서 가장 빨리 다시 바꿔야 될 것이 뭔가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부분이 김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시대에서 펼쳐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눈에 의식하고 냄새에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뭐예요? 포장. 그죠? 포장으로 눈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잖아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썩어져 있는, 골마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시 도려내 가지고 재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안 하려고 해요. 지금도 보기에는 편하고 쉽게 빨리, 그러면서도 진짜냐 가짜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는 정당해야 된다. 정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당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왔어요. 뭐요? 편한 걸 좋아하면서도 좋은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고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사라졌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인식이, 사고가 뭐예요? 쉽게 빨리 편하게. 이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도둑놈 식보예요. 이게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몸 관리를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요구,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면서 우리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이어가야지만 유지, 지속할 수가 있고 나라가 유지가 되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빨리빨리 성장해오면서 뭐예요? 역사,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진실이 없는 편하고 뭐예요? 쉽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걸로 하다 어느새 근본적인 부분에 시대의 요구가 왔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거리였고 그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밝혀놓은 게 아니에요. 유럽의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 효소에 대한 각을 밝혀놔서 정의를 내렸어요. 효소라고. 효소는 뭐냐? 생명의 권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 식물, 동물, 미생물조차도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만들고 쓸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수세기를 거쳐서 해오면서 그걸 연구하고 지속하면서 만들어 놓은 과학자들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놨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얼마만큼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먹게끔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죠? 이 사고에 맞는 시대 요구에 맞는 행위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까지 재배한 방법이 뭐예요?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재료를 만들었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죠?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한,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조그만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것이 본 재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농약에, 제초제에, 공해에. 그거 더 들어가게 되면 면역성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게 만들고 저항력이 떨어질 때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는 옛날에 그 전에 얼마 안 됐지만 딸기 집 계획을 보게 되면 조선 딸기 조금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었고 영양가가 뛰어났어요. 근데 지금 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기약을 안 먹어도 됐었단 말이에요. 견뎌내면 그냥 일주일 가면 다 나서는데 지금은 뭐요? 안 나요. 한 달이 가도 안 나. 이렇게 발전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늘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 손맛 정성이라고 합니다.